오늘은 하시모토 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67세 된 여성이 하시모토 질병에 걸린 것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7일간에 걸쳐서 5번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증상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해하기 쉬우시게끔 이 여성 환자의 증상들에 대해서 또 그 병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세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이 환자를 굉장히 잘못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학대를 했죠. 그래서 만 34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지만은 학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죠. 이 영어로는 PTSD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은 감정이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공포는 이제 신장을 상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34살이 될 때까지 계속 학대를 받으면서 간과 신장이 굉장히 나빠진 상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끝난 게 이제 33년의 동안 이제 그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부모 이제 슬하를 떠나서 불행하게도 알게 되는 사람 모두가 굉장히 이 환자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또는 학대하고 또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만 만나게 돼서 이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많은 큰 문제를 이제 고통을 겪어왔었죠. 그래서 이명이 이제 맨 처음에 육체적인 질병이 나타나게 된 게 이제 30년 전에 이제 생긴 게 시작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명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한 신장이 손상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23년 전에 하시모토 병을 이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모토 병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또는 만성 갑상선염, 하시모토병 또는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 이렇게 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정의는 체내의 면역 세포들이 자기의 갑상선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한 형태입니다. 그 결과로 갑상선 세포들이 파괴되고 갑상선의 염증 세포 림프구들이 모여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면 갑상선이 섬유화되어서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여기에서 갑상선염이란 염증 세포들이 모여있다는 의미일 뿐 세균에 의한 염증 꼭 굶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병은 중년 여자에게 흔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5배 내지 10배 많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죠. 임신을 하고 또 생리를 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서 신장과 간이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없던 질병이 출산 후에 없던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있던 질병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됩니다.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다 모든 내용들이 일단 현상만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게 피로감, 체중 증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추위를 잘 타고 또 모발이 뻣뻣하고 거칠어지고 이건 신장이 문제죠. 목이 쉬는 건 이제 간의 문제고 간과 폐라고 봐야죠. 변비는 이제 당연히 대장의 문제고 피부가 누렇게 변색됨 이거는 이제 간의 문제고 기억력 감퇴 역시 간의 문제, 집중력 떨어지고 간의 문제고 우울함은 이제 폐가 상해있다는 얘기죠. 월경량이 많아지거나 불규칙해진 거는 이제 신장과 간이 상한 거고 불임 당연히 이제 간이 문제가 되죠. 근육통 또는 쥐가 잘남 또 손발이 저리고 저릿저릿함 다 이거는 이제 간의 문제죠. 맥박이 느려지고 체온이 낮아지는 거는 간과 신장의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 유튜브 뿐만이 아니고 이 포스트에서도 링크를 다 걸어 드릴 예정입니다만 이 원인 생태 병태 생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은 뭐 면역체제를 쭉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착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갑상선의 세포가 일부 파괴되더라도 남아있는 갑상선 세포에서 호르몬을 좀 더 많이 만들고 갑상선 세포가 증식하는 등의 보상작용이 일어나 우리 몸에 필요한 정도의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진단은 갑상선의 조직 검사를 해야 가능하지만 실제로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지는 않고 특히 진찰, 갑상선이 커져 있는지 어떻게 만져지는지 속질을 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와 갑상선 자가 항체 검사를 하면 대개의 경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성 갑상선염 환자는 대부분 혈액 내에 갑상선 세포에 대한 비정상적인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혈액 검사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약물을 복용하면 모든 대사 이상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확진을 위하여 갑상선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공급을 하는 거는 땜빵을 하는 거죠. 갑상선의 모든 질환의 원인 자체가 간과 위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인해서 생긴 것인데 호르몬 값을 맞춘다고 해서 그 간이 또 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될 수 있다는 보장 자체가 없죠. 또 실제 간과 위가 건강을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쭉 설명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이게 다 아마 쓸데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있죠. 갑상선 염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간과 위가 건강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 수천 가지가 되는데 이 몇 가지만 갖고서 설명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자체가 무리가 많죠. 그 다음에 순천향 가정의학과 의국에서 해내요. 증상 설명이 됐고 하시모토 병은 아까 이미 설명이 됐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하시모토 병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자기네들 실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죠. 양방에서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건 제대로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있겠습니까? 감기도 제대로 못 고치는데요. 그러나 당신의 주치의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치료하여 당신의 병이 장기적으로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치료가 되는 건가요? 그럼 앞에 이 내용이 또 맞지가 않죠. 자가당착을 하는 설명이 내용이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심하죠. 갑상선 호르몬 치료로서 우리 몸의 갑상선이 생산하는 호르몬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이런 의학적 치료를 받을지는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THS라는 값이 권장값을 넘어도 또는 권장값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증상이 전혀 없게끔 치료가 가능하고, 또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THS 값이 정상적인 값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치료를 받게 되면요. 갑상선 호르몬 치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헛소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래서 23년간 하시모토 질병을 알아오다가 지금 그것을 치료해서 리보타이록신이라는 약을 계속 먹게 된 거죠. 그러다가 3년 후에 섬광암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은 있네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반짝거리는 별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상태, 심신의 과로 따위로 뇌의 시각 중추의 혈관이 경련을 일으켜 일어나는데 수분에서 수십 분까지 지속된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은 수천 가지가 됩니다. 수만 가지까지도 될 수가 있겠죠. 그 간이 주관을 하는 그 기능 중에 그 양방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눈, 시력, 분노, 근육, 힘줄, 생식기,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양방에서 알고 있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만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이 이제 결국은 이 약까지 복용을 하다 보니까 눈까지 이제 망가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어 왔고, 간이 이제 해독작용을 못하게 되면은 혈액이 깨끗하게 못하게 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피부는 폐와 대장이 주관을 하고 있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국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부로 그 독소가 생기면서 피부 소양증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그런 질병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피부 소양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 쳐다보건 안 보건 한번 가려워서 긁기 시작하면 피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긁어야지 시원해지고 뭐 그러는 것을 10년을 알아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대로 양방에서 도움을 못 받고 오히려 양방의 이러한 약들이 아주 강한 독성 물질들이죠. 그런 화학 물질로 인해서 결국은 신장 간이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2012년에 걸리게 돼가지고 엉덩이 쪽에 왼쪽 엉덩이 쪽에 여자는 왼쪽이 아프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직경에 한 10cm 정도의 그 종양이 생겨서 그 제거를 수술을 한 이후에 키모테라피 또는 항암화학요법을 3개월을 끝내고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키모테라피 또는 항암화학요법은 성공률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실패입니다. 그 성공률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공률이라는 것 자체도 아주 그 사기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환자는 운이 좋게 아직 살아남은 거죠. 5년을 넘겨 살았으니까요. 이러한 그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면서 이 환자의 건강은 더욱 더 나쁘게 이제 급속하게 악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통증이 이제 허리, 양쪽 엉덩이, 오른쪽 발목이 이제 4년 전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걸어다니기도가 힘들 정도였고, 과체중이 이제 3년 됐는데 지금 몸무게가 약 120kg 정도가 됩니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부터 2년으로 되어 있죠. 이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롱이라는 게 귀가 이제 잘 안 들려서 그 보청기를 이제 끼게 되었고, 고혈압도 이제 먹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롱은 뭐 신장의 문제이죠. 더욱더 나빠진 거지, 신장이. 고혈압도 신장과 간의 문제니까 이것도 뭐 더 나빠졌던 거고, 요실금 때문에 이제 하루 여기에서 설명된 것처럼 자다가 한 번에서 3번까지 소변 때문에 깨야 되는 게 생기고, 안구통이라고 해서 눈 안에 이제 그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또 부종, 그래서 이제 사지가 붓는데 특히 하지가, 아랫다리가 이제 뭐 허벅지부터 발가락까지 다 부어 있는 상태죠. 24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 마사지를 가기가 겁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피부를 또는 살을 눌러대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있고, 워낙 간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체력이 뒷받침이 안 돼서 퇴근을 하게 되면은 뭐 완전히 기력이 소진되어서 적어도 2시간을 자고 깨야지 겨우 다시 뭐 움직일 수 있고, 뭐 씻고 청소하고 뭐 할 수 있는, 또 저녁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회복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간과 신장이 망가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폭식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삶의 희망을 잃은 거죠. 이런 그 육체적인 고통이 이렇게 30몇 년간을 고생을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감정적으로도 안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수박 고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을 때 잠깐 말씀을 처음에 드렸지만은, 여자가 이제 이 환자분이 5월 1일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7월 1일에 처음 치료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서 정동삼 침으로 치료하게 되면 모든 증상들이 다 건강하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희망을 주니까 감격에 겨워서 결국은 눈물도 흘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됐죠. 또 한 가지 뭐 약속 비슷한 것을 한 것은 모든 약을, 화학물질을 다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환자가 결국은 울게 되었었죠. 하시모토병을 치료하는데 사용이 되는
이 약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해쳐왔는지. 이게 이제 리보타이록신이라는 약입니다. 이 지금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부작용에 관한 내용들이죠. 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less common이라는 뜻은 이제 덜 자주, 그렇게 자주 보이지는 않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가슴의 통증 또는 불편함, 그 다음에 소변이 양이 줄었다. 이거는 이제 방광과 간의 건강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화학 물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어렵거나 그러한 상태도 역시 간이 근육을 주관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음식물이나 물을 삼키는데도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식도도 간이 주관하는 근육이 제대로 동작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목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붓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심한 피로증을 느끼는 거죠. 이게 당연히 간과 심장이죠. 페인팅, 기절할 것 같고, 그것도 심장 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라든가 맥이 빠르거나 또는 느리거나 또는 불규칙적이거나 아니면은 막 심장이 뛰는 거죠. 그 다음에 열이 생기고 또 열을 참아낼 수가 없을 정도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부에 각종 질환이 생기고 또는 이제 피부에 홍조가 생기는 거, 불규칙적인 호흡, 그 다음에 제대로 참아내지를 못하는 조급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리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기간이라든가 지속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토기가 생기고, 위와 간의 문제죠. 그 다음에 팔, 턱, 등 또는 허리, 그리고 목에 통증이 생기거나 뻣뻣해지거나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땀을 흘리게 되고, 그 다음에 눈, 얼굴, 입, 목 또는 혀가 이제 붓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이것들은 뭐 간이죠. 또 이것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심장 또는 소장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가슴이 이제 압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경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극히라기보다는 좀 드물지만은 복시라고 그러죠. 복시. 이중으로 물체가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거, 어지러운 것, 그 다음에 눈이 통증, 다 전부 다 간의 손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화학 물질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이 느리거나 또는 부족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쪽 다리에 의지해서 걷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엉덩이 또는 무릎에 통증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간질이라고 그러죠. 뇌전증이라고도 하고요. 극심한 두통이 생기고, 이제 화학물질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은 정신이 흐리게 되거나 맥박이 빠르거나 또는 약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가벼운 현기증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혼동스럽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그다음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두통이 생기고 이게 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간의 증상입니다. 결국 간에 의해서 그렇죠. 위도 포함이 다시 되지만은 간이 건강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그 갑상선 질환인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간을 어떤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간질 관련된 질환이 더 심하게 생기는 겁니다. 나머지 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들이죠. 그 다음에 복통이 생긴다든가 위통이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식욕에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유가 없이 운다든가 설사가 한다든가 자기 생활에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거나 또 비정상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공포 또는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행하게 느껴진다든가 그 다음에 뭔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든가 몸이 뜨겁게 또는 덥게 느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게 헤어로스 같은 경우 이제 머리가 탈모죠. 탈모 현상은 이제 신장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시 두통이 나와 있고요.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탐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약하게 되고 전부 다 간을 박살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소양증이 이제 10년 동안 있었죠. 클라리틴이라는 약을 먹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또 간을 또 박살을 냈습니다. 이 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작용을 또 보게 되면요. 쭉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제대로 안 나네요. 이제 여기는 2살에서 5살까지, 12살까지, 12세 이상이죠. 12살 이상이 될 경우에는 두통이라든가, 뭔지 모르겠네요. 피곤하게 된다든가, 입이 건조하게 된다든가, 결국 이것도 결국 간을 해친다는 결론이 되죠. 다음에 이제 이 환자가 갖고 있던 이제 정통사암 친구학회 홈페이지죠. 경백과 계열을 밑에 보게 되면 방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는지요. 이 HCT라는 거는 이제 그 몸이 수분을 너무 증발시키는 흡수를 하는 데서 이제 그러니까 소금을 몸 안에 저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염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분을 이제 몸에 더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염분을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게 해서 쓸데없는 또는 지나친 혈액이 피와 수분이 줄어들게 함으로써 이제 부종도 줄이고 이제 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혈압을 낮추고 또 혈행을 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요, lowering blood pressure,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게 되는 것은 중풍이라든지 심장 정지 기관이죠. 심장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겁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보게 되면은 뭐 감기 같은 증상이라든가 삼키기 힘들다든가, 이것도 간이죠. 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목이 아프거나 또는 목에 있는 림프관 노드 림프들이 이제 부어오르거나 아프게 되거나,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피곤하고 허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가 더부룩하거나 아니면은 위통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전부 다 이 눈도 또 나오죠. 간과 신장을 다 망가뜨리도록 되겠습니다. 이침, 가려움증, 통증, 눈 또는 눈꺼풀에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얘기죠. 조인트라는 얘기는 관절이 굳어 있거나 부어오르거나 그런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눈이라든가 피부가 노랗게 된다는 황달이죠. 간이 박살나는 거죠. 이미 이제 두뇌까지도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간에 이 혈압약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즉시 끊을 수 있는 거고 또 즉시 끊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그래서 이 환자가 보게 되면요, 첫날 제 설명을 듣고 과체중도 있었고 요실금이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 3번 내지 한 번에서 3번까지 깨어나야 된다든가. 그래서 이 환자가 7월 1일에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을 한 결과 이러한 약들을 다 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리보타이록신이라고 해서 하시모토 병을 치료하는 거는 갑자기 줄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차 12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이제 줄여가기로 이제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끊었는데, 현재까지 이제 피부 소양증에 관한 약은 이제 먹게 되면 끊게 되더라도 한 7일 정도의 효과가 몸에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오늘이 8일이니까 현재까지 피부 가려운 증세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만큼 간이 건강해졌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 눈과 눈에서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혈압도 이제 정상으로 됐죠. 120에서 80으로 딱 지극히 정상으로 됐습니다. 이것도 없어졌고요. 통증이 이제 오른쪽 발목도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허리 양쪽 엉덩이 이것도 이제 다 없어진 거죠. 여기서 지금 하나가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약 중에 보게 되면요,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비프로펜이라고 하는 약인데 굉장히 흔히 쓰여지는 진통제죠.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이제 소염제죠. 소염제, 엔타이 인플레메토리 드럭이니까요. 진통 소염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독성을 항상 갖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 중에 첫 번째는 게 복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위산 과다가 생기고, 위벽이 이제 통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트림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위가 불러 있다든가, 그 다음에 소변이 탁해진다든가, 그 다음에 소변이 양이 줄는다든가, 그 다음에 소변 보는데 좀 이상이 생기고, 이거는 이제 신장, 방광, 간을 다 해쳤다는 얘기죠. 다이어리아는 이제 설사입니다. 설사가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긴다거나, 또는 대변을 보기가 굉장히, 대변이 안 나와서 헤매는 거죠.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위와 그 장에서 가스가 약간 공기가 차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배가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위산과다, 소화불량, 그 다음에 피부 소양증, 그 가슴 또는 그 위 상복부, 그 다음에 목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고,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가스가 감기가 자주 나오거나 구토기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보게 되면 엄청난 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을 보시게 되면은 약사들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줄 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블러드 비전은 뭐 이거는 간을 해친다는 얘기죠. 블러드 비전은 눈이 이제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시력의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게 다 그거죠. 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컨퓨전이라고 하면 혼동하게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빨갛게 되거나 눈이 가렵게 되거나, 그런 것들, 어려움, 어지러움증, 이게 다 이게 간에 박살이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진통제는 새로운 질병을 야기시키기 위한 음모 중에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진통제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통증이 있게 되면은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비롯해서 첫 번째는 움직이기가 싫어지게 되고, 또 움직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먹기가 싫어지고, 또 먹으면 안 되죠. 또 잠이 오거나 또 잠을 자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좋은 겁니다. 또 통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유지가 되고, 이를테면은 손목을 만약에 75도까지 꺾을 수 있다고 했을 때, 75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넘어가게 되면 80도가 된다면은 그것이 관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76도가 되면 통증을 느껴서 더 이상 80도로까지 돌아가면서 그 관절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통증을 못 느끼게 되면 그것이 손목이 80도까지 돌아가게 되면서 관절에 영향을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부프로핀이라는 약,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요, 이것이 염증은 가려앉힐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 통증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거니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착각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오장육부가 더욱더 심각하게 손상이 되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환자들에게는 가능한 한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되고, 첫 번째, 그래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만 진통제를 복용을 하되 움직이지를 않아야 된다. 그 움직이는 순간부터 그 진통제의 효과가 떨어지면 결국 더 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진통제를 끊지 못하게 되고 점점 신장과 간이 망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질병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독성 화학물질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양방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정통삼 오행침구학회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누르시고 여기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를테면은 하시 토병 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 포스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며칠 후면은 이 포스트가 되면서 그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시모토병을 비롯해서 모든 갑상선, 저하나 항진증 다 아주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제가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성공률을 봤을 때 거의 100%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고, 시간은 환자의 병력이라든가 기타 동반돼서 있는 질병의 종류와 병력에 따라서 또는 오장육부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횟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늦어도 3개월이면 완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정통삼 침이라고 치료하면 3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죠. 웬만한 질병은. 여기에서 추가를 해서
계획했던 대로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한의사가 이 방법을 보게 되더라도 전혀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방법대로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것을 갖고 이 방법대로 설명을 해서 또 치료를 해서 뭐 중염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제대로